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키가 없으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인데요. Not your key, not your coin. 그만큼 개인의 소유를 중시하고 잘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은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해결한 변제의 추종성 및 이중지배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현상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더 공부해야 되고 또 이거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공부의 필요성을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4월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있었고 12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릴 정도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의 높은 인플레이션, 미국이 초강대국에서 강국으로 변하는 이 시점, 도대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공부하면서 같이 해보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최근에 급여 지급 방식으로 암호화폐로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만 해도 연간 인플레이션이 50%가 넘고 물건을 사려고 월급을 받으면 조금 지나면 가격이 폭등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물론 많이 떨어졌지만 달러의 가격은 올랐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암호화폐로 바꾸는 현상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무덥죠? 전력 수요 폭증에 따라서 미국 텍사스에서 채굴기를 일시 작동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약속된 대로 한 거라는데 원래 비트코인은 전기를 사용해서 채굴함으로 전기 부족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지만 오히려 친환경적인 전기가 낭비의 요소를 줄이고 또 채굴된 비트코인을 활용하여서 추후 전기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한전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채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서 한전에서도 채굴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자체나 또 관련 기관들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나무가 5년간 5천억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1만 개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연봉이 2억 3억 되는 아주 요즘에 많이 핫한 가고 싶어하는 회사죠. 이런 관련 기업이 인재들을 잘 확보할 수 있다면 관련 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비트코인을 선택했었는데요. 물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은 이 시점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젤리 겐가베라라는 핏 어드바이스 창업자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짧은 역사 때문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처럼 가격 변동성과 짧은 역사를 극복하고 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가 꽤 걸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잘 아시죠? 부자 아빠가 가난한 아빠. 그는 현재 SALE 자산 버블에 핀이 빠졌고 이제 곧 폭락하는 시점이 올 것이며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살 때가 올 것이니 기대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떨어지면 그때 매집을 해서 불을 이루겠다고 하였는데요. 어쨌든 그의 관점은 좋은 자산인 건 분명하고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소가 10억 개 돌파했다는 뉴스입니다. 워처9에 따르면 7월 12일 기준 비트코인 주소가 사상 최대로 10억 개를 돌파했는데 70억 인구 중에 10억 개 많은 숫자네요. 다만 하늘 없는 한 개의 구제가 아니니까 10억 명은 아니라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한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자주권에 관한 것이다. 독립성과 검증 가능한 진실에 관한 것이다. 극단적인 소유권과 책임이다. 비트코인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좌파 우파를 뛰어넘는 모두의 것이죠. 그래서 좌파들도 싫어하고 우파들도 싫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 좌파건 우파건 다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체제를 더 개선하고 체제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개인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지만 개인의 역할을 더 책임과 함께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휴족보로 유명한 오태민 작가는 최근 유튜브에서 현재는 과거의 마지막일 뿐이며 세계는 지정학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결국은 비트코인의 소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현상에 의해서 결국 언젠가는 채택될 것이고 특히 오태민 작가가 하신 말씀 중에 기억 남는 말은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비트코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지금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다 중요한데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것,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다. 스스로 깨닫고 알고 채택해야지 남들에 의해서 채택당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난 후에는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비트코인 창업자,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이 향후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그의 주장의 근거로서 비트코인을 쓰시는 분들이 호들 문화를 기반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다. 호들 많이들 하시죠? 홀드에서 나온 말이죠. 호들. HOLD에서 나온 HODL. 비트코인 맥시, 비트코인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문화가 결국은 사람들을 비트코인에 빠져들게 할 것이고 장차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 이상 될 거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나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자, 헤지펀드의 대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당국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당국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투자하지 않은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부나 또는 어떤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당하는 그런 그렇게 약한 검증받지 않은 이제 검증을 넘어선 단계라고 봐야겠죠. 가격이 폭등할지 여부는 가격이 오를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단계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로저스의 말이 더 큰 이익을 찾는 다른 걸 찾는 거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트위터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강남 아파트 중에 어떤 걸 가장 선호하는지, 몰빵한다면 어떤 걸 할 건지 물어봤는데요. 세 가지 자산 모두 사람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강남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대로 강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을 살래요? 테슬라를 살래요? 강남 아파트 살래요? 다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의견은 강남 아파트를 사고
주담으로 테슬라를 사고 그 테슬라의 주담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런 의견이 기억이 남네요. 희소성이 크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결국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간으로는 사토시에서라는 나가모 사토시가 처음 만들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사이트에서 커뮤니티에서 개발자들과 나눴던 내용들, 그의 인간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되 그의 마음을 내 마음과 이렇게 동일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지혜족보의 저자인 오태민님의 칼럼북, 한경의 칼럼을 쓰다가 멈췄는데 그동안의 칼럼들을 묶어서 비트코인의 계절이라는 칼럼집이 3권짜리가 양현지에서 5만원에 출간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지혜족보 책 칼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 문제입니다. 싱가포르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자녀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스리랑카는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약한 고리들이 계속 터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는데 짧게 잠았는데 그들 걱정하는 건 영원히 잠길까봐. 왜냐하면 그 유류 가격이 가스 가격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폭등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최근 참여연 선거에서 물론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도 있었지만 자민당이 승리하여서 개헌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 기시다 총리는 이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이 보통국가와 정상국가와 또 군비 증강을 하게 될 경우 동아시아의 패권으로 부상될 경우 우리나라 또 중국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후난성 정저우 지방에서 예금 인출 중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통제가 약간 느슨해진 것 같기도 하면서 반면에 중국의 또 강한 통제를 느낍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난리가 났을 때 그리고 은행이 멈췄을 때 과연 우리 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비트코인의 유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은퇴할 때 얼마큼 있으면 여유로울지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샌프란시스코와 순자산 170만 달러, 22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이해 못지않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2021년 한국 사회 지표를 확인해 보면 순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7% 정도 됩니다. 저 생각에는 적어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만 순자산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은퇴를 과연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은퇴자산 준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더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폭락하고 가격이 불안한 지금 그렇다고 사기도 애매하고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하고 장기 투자하고 또 공부하고 쌀 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여러 가지 본질에 대한 공부를 채널에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비트 컨퍼런스였습니다.